스티브 잡스는 천재, 혁신가, 창의성의 아이콘이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재 아니면 바보라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직원들에게는 대놓고 폭언을 퍼붓기도 했으며 무조건 자신이 옳다는 아집에 빠져 반론을 제기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애플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켰고 결국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하지만 그로부터 11년 뒤 애플로 다시 복귀한 잡스는 이전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성숙해진 사람이었고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등을 연달아 내놓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전기를 원작으로 한 영화 스티브 잡스는 그가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스스로 조금씩 성숙해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IT 드림에서는 영화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그의 천재성이나 업적, 성과 위주보다는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많았던 그가 어떤 과정을 겪으며 리더로서 성숙해져 갔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자공학에 관심이 많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컴퓨터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또 한 명의 천재를 만납니다. 그리고 1976년 이들이 함께 회사를 설립하는데 바로 애플의 시작이었습니다. 잡스와 워즈니악이 처음 만들었던 제품은 오늘날 PC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애플1이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컴퓨터라는 것은 정부기관이나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PC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도 되어 있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입은 올리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1년 뒤인 1977년 애플1의 후속작인 애플2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날개 돋친 듯 팔렸고 애플은 실리콘밸리에서 유례없는 대성공을 거두며 잡스 또한 성공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영화는 그로부터 7년 뒤인 1984년 잡스가 애플2의 후속작인 매킨토시를 공개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잡스는 분명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의 완벽주의 성향과 지나치게 독단적인 성격은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애플을 함께 창업한 워즈니악은 물론이고 창업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람들과도 관계가 틀어지게 되죠. 또한 그는 딸에게도 최악의 아버지였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동거했던 여자친구가 낳은 딸 리사를 단 한 번도 자신의 친딸로 인정해주지 않았는데요. 매사에 완벽주의를 추구했던 잡스에게 결혼도 하지 않고 낳은 아이는 존재해서는 안 될 오점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죠. 이런 성격 때문에 당시 애플의 CEO였던 존 스컬리와도 회사 운영 방향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히게 됩니다. 존 스컬리는 원래 펩시콜라의 CEO였지만 그의 마케팅 능력을 높게 산 잡스로부터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시겠습니까? 라는 도발적인 말을 듣자 큰 충격을 받고 애플의 CEO로 이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후 잡스와의 갈등이 갈수록 격해지자 이사회를 열어 잡스를 해고해버리죠. 자신이 영입한 사람에 의해 해고당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한 잡스는 넥스트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우며 인생 2막을 준비하는데요. 영화의 중반부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잡스가 넥스트를 설립했을 때 애플의 여러 인재들이 잡스를 따라 넥스트에 합류했지만 잡스의 여전한 자기맹신과 독단적인 운영은 회사를 재앙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업무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모두 간섭하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독설을 퍼부었죠. 결국 넥스트 설립 6년이 지났을 때 잡스를 믿고 따라왔던 멤버들이 모두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잡스의 고집대로 개발한 컴퓨터 넥스트 큐브마저 처참하게 실패하면서 데니 르위는 잡스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깁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제발 직원들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 재앙을 맞을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는 잡스에게 비수처럼 꽂힙니다. 한때는 화려한 성공을 거뒀지만 이제는 실패한 사업가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스티브 잡스. 하지만 머지않아 다시 재기할 발판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픽사였습니다. 1986년 잡스가 넥스트를 막 설립했던 시절 스타워즈의 감독 조지 루카스가 이혼 위자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컴퓨터 그래픽 팀 그래픽스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는데요.
그래픽스 팀의 기술력과 예술성에 매료된 잡스는 개인 돈을 투자해 이를 인수하죠. 그리고 이름을 픽사로 바꾸고 팀의 리더였던 에드 캠머를 CEO로 임명합니다. 잡스는 픽사를 좋아했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매각해버리려는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픽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짧은 애니메이션 영상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꼭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잡스는 픽사를 아예 애니메이션 전문 회사로 바꿔버렸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애니메이션이 바로 토이스토리입니다. 이 토이스토리가 전 세계적으로 대성공을 거두면서 잡스 또한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잡스가 픽사를 운영했던 방식이 그 전에 애플과 넥스트를 운영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픽사는 이미 잡스가 인수하기 전부터 팀의 리더 에드 캠머의 지휘 아래 오랫동안 운영되었던 팀이었고, 잡스는 자신이 3D 기술이나 애니메이션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인생 처음으로 팀원들에게 자율권을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팀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적으로 곤란해하는 부분만 나서서 해결해주는 역할만 맡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력사이자 경쟁사였던 디즈니와의 협상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픽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 하기보다는 팀원을 인정하고 자신이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잡스가 애플을 떠나 넥스트에서의 좌절과 픽사에서의 성공을 거치며 배운 교훈이었죠. 영화의 후반부는 잡스가 애플로 복귀한 후 아이맥을 발표하기 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잡스가 떠난 이후 계속해서 부진을 겪고 있던 애플은 결국 잡스를 다시 불러들이는데요. 애플로 복귀한 잡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과 함께할 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가 선발한 사람들 중 한 명은 팀 쿡인데요.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을 가졌던 팀 쿡은 당시 4억 달러 상당이었던 애플의 악성 재고를 7천만 달러까지 줄이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잡스가 시행한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어수선한 애플을 정비하고 다시 안정화하는 역할도 담당했죠. 잡스가 선발한 또 한 명의 사람은 조니 아이브입니다. 잡스는 자신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미학적인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줄 적임자로 아이브를 점찍고 그를 그룹에 합류시켰는데요. 이후 아이브는 아이맥, 맥북,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특유의 디자인을 완성하게 됩니다. 잡스는 이전처럼 모든 일에 간섭하기보다는 그 일에 어울리는 사람을 찾아 권한을 위임하고 피드백을 최소화했습니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서 과거에 비해 훨씬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며 무너져가던 애플을 다시 살려내는데 성공하죠. 물론 잡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설적인 말을 할 때도 있었고 때때로 이상한 고집을 부리기도 했죠. 하지만 직원들은 잡스의 이런 모습에 주눅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고, 그 논리가 타당하다면 잡스는 깔끔하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전보다 성숙해진 잡스의 경영 능력과 안정된 조직 문화 덕분에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으로 이어지는 잡스와 애플의 성공 신화가 만들어지게 되죠. 한편으로는 자신의 딸 리사에게도 그동안의 잘못을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후 리사는 잡스가 암투병으로 201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를 간호하고 임종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잡스가 세상을 떠난 뒤 그에 대한 수많은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 컨설턴트 짐 콜린스가 한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다수의 위대한 리더들은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게 아니라 위대한 리더로 성장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의 인생을 성공 신화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모순이 많았던 한 사람의 치열한 성장 스토리로 볼 뿐입니다. IT의 스토리를 더하다. 지금까지 IT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